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지난날 우리의 전쟁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 우리 국민이 나가야 할 미래 안보와 국방의 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6.25 길동이는 지상 전투의 정석, 6.25 한국전쟁의 역사를 사명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고 흥미없는 전쟁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6.25 길동이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7탄 낙동강 공방전 3부 포항 공방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공방전 개황입니다. 영덕지구 전투를 앞에 36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동해안 쪽에 악산들은 험한 산들은 북한군 대규모 부대들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미 8군의 정보 판단에서도 가장 적이 접근하기 낮은 지역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동해안 쪽의 국군 8사단이 큰 손실 없이 잘 끌고 내려오는데 결국은 중원 지역인 경기 충청 지역이 낙동강 방어선 전방 지역이 너무도 이틀어 가지고 8사단을 급히 제천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8사단이 담당했던 그 자리가 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사단이 빠진 동해안 지역은 적의 접근이 가장 낮게 분석된 곳이기 때문에 국군 3사단이 2개연대밖에 안 된 반쪽짜리 사단이지만은 충분히 영덕과 포항선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2연대와 23연대를 배치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한군은 김무정 중장의 2군단을 무려 3개 사단과 1개 유격연대를 이끌고 아주 강력히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방어지역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7월 말부터 아주 깊숙이 밀고 내려오면서 영덕을 점령하고 포항까지 순식간에 점령을 해가지고 포항 공방전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한 공산군의 공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공세는 공산군 5사단이 주력 부대가 되어서 그들은 영덕을 공격했던 것처럼 8월 28일부터 포항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8월 공세 때 영덕과 강구에서 국군 3사단을 공격하여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장사동에 배로 해상을 철수 포항 북부로 진출하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사단은 결국은 북한군의 압력을 이겨가면서 장사에서 바로 포항 북부까지 배로 탈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산의 깊은 계곡과 능선을 아주 은밀하게 이동했던 북한군 12사단과 766 유격연대는 포항에 진입하는 것까지는 아주 쉽게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3사단은 배로 철수해가지고 포항 북부 쪽으로 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국군과 결국 마주쳐가지고 미군의 강력한 포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우리 국군과 미군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배합전술이랄까 혼합전술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공군 지원을 잘 받아가지고 진출해 있던 적 12사단은 북한군 12사단을 완전히 그냥 포로 그냥 완전히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 18일쯤에 포항 비약산으로 적들은 전부 다 1개 사단이 다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잠입을 했습니다. 지금의 포항 비약산은 도로망도 잘 건설되었고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비약산 자연 그 휴양림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소로 힐링 명소로 소문이 나 있고 보기에는 나지막한 산이지만은 해발 764m로서 우거진 숲길이 신광면, 기북면, 기계면의 3개면을 감싸고 있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산입니다. 후에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전쟁 당시에 미 8군의 예비연대 연대장이었던 민기식 대령의 증언은 연대 병력은 4천여 명의 예단급 부대로 상당히 큰 연대가 되지 않겠어. 4천 명 정도 되니까 진주에서 저거고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동해안 포항 지역이 공산군 12사단에게 뚫려가지고 아주 이태로우니까 빨리 포항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막으라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포항으로 급히 투입에 대해서 공산군 12사단을 격퇴 후에 며칠 동안은 신나게 그냥 포항 시내에서 시가전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 국군 3사단하고 임무 교대를 하고 미 8군은 본연의 예비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짧은 시간에 전투했지만은 그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피해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사망을 했던지 골목마다 시체들이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다 죽어 있었는데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무더운 여름날에 썩고 있었고, 그 다음에 냄새들이 아주 온 포항 시내를 진동을 시켰다고 그래요. 특히 터널 입구에는 약 100여의 미군 한 100명 정도 되는 미군 시체들이 쌓여 있었는데, 8월의 무더위 속에 썩은 시체들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군 3사단의 혈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민기식 연대하고 임무를 기대한 3사단이 이제 그 방어 지역을 인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항 지역에서는 국군 3사단의 혈전은 영덕 전투에서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싸운 전투였습니다. 먼저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병화 씨 증언입니다. 김병화 씨는 하사 계급으로 23년대 수색소대장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부대는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한 달 동안을 밀고 밀리며 싸웠는데 북한군과의 거리는 불과 아주 목소리로도 다 들리고 그렇다고 그래요. 100m밖에 안 됐는데 적들의 화력이 훨씬 월등해가지고 밤마다 수색을 나가서 적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 빨리 날이 밝기 전에 본대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주간 전투 때 그 제시한 그 지역에 대해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밝기 전에 본대로 못 돌아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산속에 낮은 계곡이나 적이 없는 걸 찾아가지고 동굴이라든지 하다못해 언덕 밑에 숨어 있다가 꼼짝 않고 있다가 어두워지면은 쫄쫄 굶고 있다가 어두워지면은 급히 본대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한 가지 통쾌했던 일을 좀 증언을 했는데, 저그 탱크를 파괴한 일을 방금 소대장 이야기를 해요. 적들은 낮에는 냉천동에 굴을 파놓은 곳에다 깊이 딱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들처럼 말입니다. 부르릉 부르릉 시동 걸고 나오면서 완전히 이걸 그 시동 거는 소리, 전차 소리에 방어하는 우리 아군들 3사단 병사들은 완전히 겁을 먹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파괴를 해볼까 하다가 서서히 굴을 빠져나오는데,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그때 과감히 자기 수색 소대원들이 적등기 올라가 가지고 조종수가 조종하는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종수 해치, 그러니까 뚜껑입니다. 뚜껑. 위에서 포탄이 떨어지니까 해치를 전부 닫았다고 그래요. 잔망경에 그 해치를 이제 위에다 잔망경을 설치해 가지고 밖을 보면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망경에 이 파간 그 논의 찰흙들을 전부 다 발라놓고 빨리 탈출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해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어로 해지 하면 울타리 또는 방책이라는 이런 뜻인데, 정확한 영어식 표현은 탱크, 건, 터렛, 리드라고 할까요? 아무튼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뚜껑 해지를 닫고 내부에서 잔망경으로 외부를 보면서 조종수가 조종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잔망경에 진흙이 다 묻혀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일 겁니까? 그러니까 조종수는 전차를 조종을 할 수가 없고 이리저리 삐뚤삐뚤 하다가 바로 방향을 잃은 채 적 탱크는 논둑이나 낮은 개천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앞뒤로 전진했다 후퇴했다 하면서 으르렁거리만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둥바둥 하고 있을 때, 날이 밝으면은 우리 쪽 공군기가 날아와가지고 파괴하는 것을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신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증언입니다. 3사단 포항 방어대장으로 있던 유원식 소령입니다. 나중에는 유원식 소령은 국가재건 최고위원까지 역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유원식 소령은 군수참모를 마치고 사단장의 지시로 보직을 바꿨어요. 그래서 유원식 소령 증언은 미군과의 갈등 상황을 증언을 했습니다. 유원식 소령이 포항 방어부대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가 보니까 현역병은 행정요원 일부고 군악대원 몇 명뿐이었고
각지에서 피난온 약 4천여 명의 경찰들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찰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중에는 학도병 360명을 인수해 가라고 해가지고 포항 상업고등학교로 갔더니 상당수 학생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고 없더래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남아있는 학생들은 60명만 남아있었는데 이미 개인학기는 인원수에 맞게 360장이 와 있는데 할 수 없이 이 60명을 데리고 전장터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전투를 계속 해야 했는데 8월 12일인가 미국 탱크 이 24대가 와가지고 5천 병력까지 왔더래요. 그래 와가지고 포항 시내로 들어왔는데 미군 중대장 그 대위는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휘를 하면서 저기 고지를 저기 있을 만한 그 예정 지역에다 공격을 막 했는데 이때 아군들이 저기 고지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중인데 등 뒤에다 대고 총을 쏴니까 기관총을 쏘대니까 우리 군의 희생자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위에게 중대장에 자신에게 내 지휘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총을 뽑아가지고 미군 중대장 가슴에 딱 들이대면서 야 임마 너는 대위고 나는 소령인데 명령을 안 따르면 죽이겠다고 했더니 미군 중대장이 상급 지휘관에게 문의를 하더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원식 소령은 다시 적 탱크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포탑 위에 올라타가지고 적 탱크 보고 우리 탱크 보고 저 위에 저기 위치를 저 빵가라든지 저기 응거해 있을 만한 지역 그 다음에 적 탱크 지역에 여기다 가르치면서 와이어 또 한참 있다가 파이어 하니까 포탄은 여기저기서 뻥뻥 쏘더래요. 그래서 적 진지들을 명중시키고 적들이 다 쓰러진 걸 보고 얼마나 통쾌했던지 아주 신나는 전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은 포항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참전 내용입니다. 포항 시내에는 1957년에 건립한 전몰 학도 충원탑, 1980년에 건립한 포항지구 6.25 전적비, 2002년에 건립한 학도의원군 전성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6.25 관련 전쟁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포항 전투가 치열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학도의원군 특히 여학생들이 참전하여서 계급도 군번도 없는 이 어린 여학생들이 47명이 여기서 희생이 됐어요. 포항 전투에서 139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령들을 위로하는 성전기념탑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슴을 참으로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학도의원군이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7천여 명 정도가 산화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포항에서는 국군 3사단 소속의 학도의원군 중 71명이 이 여학생들이었는데 이 여학생들이 당차게도 자기들만의 단독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만들어가지고 바로 적들하고 마주치면서 총으로 싸웠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71명 중에서 무려 47명의 여학생이 전사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도의원군이 희생된 성지와도 같은 아주 곳으로서 이분들의 애국심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먹먹한 일입니다. 마무리 및 38단 예고입니다. 포항의 혈전은 국군 3사단이 훌륭하게 잘 싸운 것도 빛났지만은 포항의 어린 남녀 학생들의 참전과 그들의 희생, 특히 여학생들만의 독립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북한군과 직접 총을 맞들고 싸우다 그중 47명이 전사한 것은 세계 전쟁사를 제가 다 뒤져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례가 없는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37탄을 마치면서 학도의원군으로 포항 전투에 참가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전쟁 중에서도 보내는 편지를 꼬깃꼬깃 써가지고 넣고 싸우다가 전사를 했던 어느 학생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피눈물 나는 편지 한 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이우근.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서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서 이 글을 씁니다. 게르고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겨우 71명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빨아주시던 백옥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 입은 그다지 정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중략,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죽음이 두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약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종략, 다시 줄이겠습니다. 어머니,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서 돌아갈게요. 후략. 어머니를 그리는 구구절절한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욱은 이 여학생은 그날 포항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죽음과 함께 발견된 편지를 읽은 이욱은 여학생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다음 제 38탄은 낙동강 공방전 4부 안강 기계혈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교 굴땡이는 오늘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